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성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노인에서 어르신들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치매, 인지저하의 또 진단, 예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죠?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기보다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문제인데요. 65세를 대개 노인 인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에서도 그 다른 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비율에 비해서 이 빨간색, 이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서 커다란 의학적 문제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이 줄어들어서 문제인데요. 대개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 중에서 10명 중 1명은 치매, 경도 인지 장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인지 저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음,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얼굴이나 이런 데도 주름이 잡히고 쪼글쪼글해지듯이 뇌도 쪼글쪼글해지거든요. 신경세포 숫자도 줄어들고 또 두께도 얇아지고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게다가 나이 든 사람들이 움직임이나 이런 동작이 느려질 수 있듯이 신경세포의 활성도 떨어지고 혈관도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될 수 있고 염증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세포들 사이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활발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작용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예전보다 집중력이 잘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숫자 계산이 잘 안 된다든지 사람 이름이 금방금방 생각 안 나든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인지 저하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증세는 어떤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죠. 치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는데요. 치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인지 기능, 그러니까 뭐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거 떨어졌다고 다 치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 그런 기능 저하가 꼭 있어야만 치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치매에 뇌 세포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왜 세포들은 죽나? 나이가 들면 모든 세포들은 다 조금씩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죽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병이 있는데요. 신경퇴행성 질환, 즉 신경이 퇴행이 돼버리는 질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잘 모르는데 신경세포들이 저절로 죽는 병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죽고 그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는요.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혈관이 막힌다든지 좁아진다든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면요. 치매는 우리가 그냥 어떤 하나의 병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병들을 다 묶어서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게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3분의 2 정도 돼요. 그리고 혈관 막혀서 생기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그게 한 3분의 1쯤 되고요. 그러니까 3분의 2, 6, 70%는 알츠하이머, 3분의 1은 혈관성 치매인가 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 있어서 신경세포가 저절로 죽기도 하고 더군다나 혈액순환까지 안 되는 그런 혼합형 치매도 꽤 있어요. 그럼 요 나머지 부분은 뭘까요? 그 부분에서는 루이체 치매, 루이소체 치매라고도 하는 그런 질환도 있고요. 또 전두엽 치매, 또 머리를 다쳤다든지 수술을 받았든지 뇌종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경세포들이 많이 약해지고 죽겠죠. 그러한 2차성 치매도 있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치매가
되기 전 단계를 경도 인지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지 저하가 있기는 있는데 경증이다 이거죠. 분명히 인지 저하는 있어요. 그런데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치매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진행을 막고 예방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죠. 경도인지 장애가 점점 진행이 돼서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가기도 하고요. 또 혈관이 조금씩 막혔던 분들도 더 심해지면은 혈관성 경도인지 장애에서 혈관성 치매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증세는 대개 이제 치매다 그러면 기억력이 안 된다, 숫자 계산을 못 하겠다, 깜빡 길을 잃고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은 인지 증상이라고 그래요. 기억력, 집중력, 또 말을 할 때 그 말을 표현을 하고 또 남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능력, 이런 언어 능력, 숫자 계산,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야지 출구가 되는지 이런 방향을 찾는 능력도 공간 감각이라고 해서 인지 능력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못지않게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에서 행동 심리 증상들도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별거 아닌 거에 막 짜증을 내고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거부하고 또 아주 망설임이 많아진다든지 또 화를 많이 내거나 아주 우울해하거나 또는 반면 부적절하게 너무 사람이 들떠서 흥분 잘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나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자꾸 집에 뭐가 없어졌다, 누가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긴다든지 또 우리 집인데 여기서 20년, 30년 살았는데 자꾸 집에 가자고 조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헛거가 보이거나 들리는 환시환청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치매 환자분들에서 아주 흔히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기억력, 뭐 방향감각, 숫자 계산, 단어 이런 거 생각 안 난다고 그게 치매의 증상인 것만이 아니고 이런 식의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변화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 들면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도 아주 80, 90, 100세까지 이렇게 잘 지내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과정이 상당히 빨리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즉 인지 저하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한 어떤 기준점, 요 기준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치매가 되는데 그 단계도 초기 치매, 또 중기 치매, 후기 치매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대개는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의 경우에는 초기, 중기, 후기 각각을 한 3, 4년, 4, 5년 이 정도 잡아서 진단을 받고 나서 한 10년, 15년 정도 동안 서서히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지 저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신 경도인지 장애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직 치매의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정서 행동 증상 이런 문제 행동들은 조금씩 생겨서 중기 때가 가장 심하고 오히려 후기 치매가 되면 조금 더 편해지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치매는 어떻게 병원에 가시면은 검사를 하고 치매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하나 요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신경세포가 저절로 죽는 병이 있다고 그랬죠. 신경퇴행성 질환들, 이제 알츠하이머병, 또 전두측두 치매, 루이체 치매, 그리고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도 신경세포가 저절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MRI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꽉 차 있어야 되는 뇌가 아주 쪼글쪼글해져서 빈틈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를 찍어서 얼만큼 뇌에 틈새가 벌어지고 많아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은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독일의 의사였던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한 120년 전에
환자분의 뇌를 꺼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뇌세포에 정상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상한 덩어리들이 졌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병의 이름을 짓고 그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살아있는 분을 뇌 조직을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대신 방법으로 MRI를 찍는다든지 뇌 기능을 여러 가지 측정을 한다든지 하는 거죠. 또 혈관성 치매라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뇌세포가 죽는 그런 병의 경우는 결국 뇌세포는 영양분으로서 포도당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그걸 활동을 하려면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뇌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오고 또 잘못돼서 혈관벽이 터지면 뇌출혈이 생기겠죠. 그래서 뇌 어느 부위가 막히고 어디가 터졌는가에 따라서 증세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잘 생기는 분들은 소위 우리가 그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또 비만이라든지 흡연,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저런 걸 관리를 잘 하면 최소한 혈관성 치매는 막고 또 진행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성 치매라고 해서 신경세포가 저절로 죽는 거나 혈관 때문에 생기는 것 말고 나머지 다른 병 때문에 생기는 것, 아까 말씀드린 술 많이 드시는 것, 또 수술 받은 것, 자동차 사고나 어디 낙상으로 해서 머리를 다치시는 것, 뇌염을 앓았다든지, 또 간질, 지금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뇌전증이 있었다든지, 혹은 심장 또 콩팥 기능이 떨어져도 뇌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독, 이런 현상들에 의한 모든 질환들을 다 2차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검사는요, 여러분들은 대개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찍고 뭐 피 뽑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10% 20%예요. 언제 증세가 시작됐고 어떻게 심해졌고 뭐가 제일 문제였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았더니 어떻게 됐고 그런지 몇 년이 지났고 이런 등등의 자세한 병력, 히스토리, 이거가 사실은 의사들이 병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거기에서 어떤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피검사도 하고 검사실 검사,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뇌 기능을 체크하기 위한 심리 검사도 하고 이런 거예요. 심리 검사를 할 때는 이 사람의 인지 기능이 괜찮은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을 막 자세하게 테스트하는데요. 그런 것을 인지 기능 검사 혹은 신경 심리 검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자분들이 뭐 별거 아닌 거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거나 또 의욕이 없거나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문제, 행동상의 문제를 체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들이 있어요. 이런 검사들로 환자의 뇌 기능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사진으로는 MRI를 찍어서 뇌의 모양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PET, PET라고 하는 검사로 뇌의 활동, 기능이 정상적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유전학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해보면 신체적인 기능까지 다 알 수가 있죠. 인지기능, 신경심리검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대부분 기억력 검사는 여러 가지 물건 이름을 대준 다음에 그 중에서 방금 불러드린 단어 10개, 20개 중에서 생각나는 대로 다 대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기억력을 쉽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30분쯤 지나서 아까 불러드린 단어 중에서 생각나는 거 다시 한번 또 대보세요. 이러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력이 얼마나 빨리 감퇴하는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언어적인 기억이라고 해서 사람 뇌의 왼쪽 뇌가 주로 담당하고요. 오른쪽 뇌는 시각적인 것을 담당해요. 그런 기억력 어떻게 체크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들을 쭉 보여주고서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런 다음에 1분 후에 탁 가려요. 가린 다음에 코카콜라는 어디 쪽에 있었죠?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뇌가 방금 봤던 것들을 어떻게 위치, 공간, 방향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학교를 못 다녔었던 분이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점수가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은 MRI를 찍어보면 치매 환자분들은 뇌가 많이 정상인에 비해서 쪼그라져 있다든지 아니면 혈관에 막힌 부분, 뇌세포가 죽은 부분들을 확인한다든지 또 페트라고 하는 검사로 뇌 활동을 봄으로써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서 뇌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 이런 데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비어있는 부위가 어디냐 얼마나 심하게 비어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근 100년 사이에 의학의 발달로 이런 영상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병원 가서 진단받고 내 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치료를 해야지 뭐 진단만 하려고 병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뇌가 있으면 뇌 세포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네트워크 활성화되는 방법은 전기적으로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화학물질을 내보내요. 그래서 A세포가 화학물질을 내보내면 B세포가 그걸 받고 B세포가 또 다른 화학물질을 내보내면 C세포가 받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뇌 전체가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 화학물질의 이름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 또 뭐 세로토닌이 높아야 된다. 또 에프네프린,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서로 세포들의 활동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인지 기능에 관련된 건 아세틸콜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많이 줄어들고 아세틸콜린도 줄어들면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아세틸콜린을 직접 먹도록 했더니 이게 뇌로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는 치료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약을 먹으면 아세틸콜린이 자꾸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많지 않더라도 그게 자꾸 재활용이 잘 되니까 인지 기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약들이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이런 약들인데요. 요즘 인지 저하가 있어서 병원 가시면 처방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개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먹는 약들이고요. 또 신경세포가 죽는 것을 막는 그런 약들도 개발이 되어 있어서 쓸 수 있죠. 다만 이거는 병 자체를 시작 안 하게 막는 것은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늦춰주는 그런 약이고요. 최근에 레카네맙,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이런 약들이 나왔는데 알츠하이머 병에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상한 단백질이 자꾸 쌓이면서 주변 신경세포들이 자꾸 죽고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밀로이드를 아예 제거해버리면 어떠냐 해서 주사를 2주일에 한 번씩 맞으면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항아밀로이드 주사 치료가 개발이 돼서 치료에 시작이 됐어요. 단 이 약은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또 보름마다 혹은 한 달마다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고 초기 환자들은 효과가 있지만 이미 아밀로이드 때문에 신경세포가 많이 없어지신 분들은 그제 와서 주사 치료한다고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뇌 부종이라든지 뇌가 붓는다든지 출혈이 되는 리스크도 있어서 아주 일부 환자에만 쓰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은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환자분들이 우울증, 불안증, 잠을 못 잔다든지 망상이 생긴다든지 과격해진다든지 하는데 그럴 때 쓰는 많은 약들이 있어서 이 약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치료하고 또 괜찮아지시면 약을 줄이거나 끊고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치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약보다 약 못지않게 중요한 것, 심지어 저는 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비약물 치료를 항상 병행해야 돼요. 인지 능력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또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자신의 증세, 경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각, 청각적인 방법으로 음악, 미술, 무용, 동작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식사,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실제로 운동을 하면은요 뇌가 커져요. 이거는 길게도 아니고요. 3개월 내지 6개월만 운동해도 뇌의 부피와 두께가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이미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가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더군다나 그런 노인분들에서 많이 생기는 우울증의 경우에도 아주 압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실험을 했더니요. 어르신들 여러분을 모시고 MRI를 다 찍은 다음에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일반적인 집중 훈련만 하고 또 약만 쓴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나머지 반은 그거에다가 운동까지 하루 1시간 반씩 일주일에 5번 아주 열심히 하신 거죠. 석 달 동안 했더니 파랗게 된 거는 뇌가 처음보다 얇아진 거예요. 노란색이나 하늘색으로 남아있는 거는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면 뇌가 조금씩 점점 얇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놀랬던 거는 요 3개월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 자신의 운동 습관을 만들어 놓는 분들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나이가 들면 치매나 여러 가지 혈관성 리스크들은 올라가요. 그리고 또 유전자 때문에 정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까만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나머지 빨간색 부분은 우리가 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학교 덜 다닌 거 상관없고요. 신문 열심히 보고 책 보고 독서 습관 갖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담배 끊고 운동 열심히 하고 비만 관리하고 혈압약 꾸준히 열심히 먹으면서 관리 잘하고 당뇨 조절 잘하고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 혈관성 치매 쪽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알츠하이머 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도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놀라운 의외의 사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다 혈관 막히는데 유명한 위험인자들이니까 혈관성 치매만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신경퇴행성 치매들도 지연이 되고 예방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운동 하나를 꾸준히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으면 좋겠어요. 짧게 해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매일이에요. 매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인공지능한테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숲속에서 달리는 어르신 2분만 좀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잘 그려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정말 우산 쓰고라도 달리기 할 정도로 달리기 아니고 속보로 걷기만도 좋고요. 허리 딱 펴고 가슴 크게 하고 숨 심호흡하면서 매일 짧게라도 걷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기왕이면 거기에 근력 운동 아령이라든지 스쿼트라든지 해서 근육도 실내에서 키울 수 있으면 더욱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도 있지만 질병으로서 점점 심해지는 것인데 저절로 신경세포가 죽는 신경퇴행성 질환,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혈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혈관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있을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기타 여러 종류의 치매가 있고 2차성 치매도 있는데 인지 기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 정서, 행동상의 문제도 많이 생긴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진단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특히 예방이나 지연을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짧게라도 해서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매일 운동, 요거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